안녕하세요 학자 여러분, 쉽게 따라하는 오토캐드 2020 2차원 한글 강좌를 진행 중인 박남용 강사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초 선을 작성하는 방법, 기본적인 선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외에 다른 선들이 있거든요. 캐드에서는 구성선이라는 게 있고 다중선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폴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 라인이라는 명령어 외에 우리가 구성선은 우리가 X라인이라고 그러고 다중선은 우리가 M라인, 그리고 폴리선은 우리가 P라인 또는 우리가 폴리라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인과 다른 어떤 선의 명령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해당 선들에 대한 선의 종류 및 선의 어떤 축척을 우리가 이제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캐드를 오픈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우리가 탄젠트라는 걸 연습했었잖아요. 그 연습된 도면이 지금 보이시는데 그 옆에다가 제가 다시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선이라는 걸 배웠었잖아요. 이제 구성선이라는 걸 배울 텐데, 구성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X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기 패널을 한번 펼쳐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X라인, 즉 구성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PTL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스플라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라는 것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 선의 명령어들이 있는데, 뭐 얘네들도 뭐 제가 아까 전에 PPT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앞에 이론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X라인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얘는 이제 펼치고 나서 클릭하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키보드 상에서 명령어 입력 창에다가 XL이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XL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게 되면 구성선에 관련된 명령어가 실행되게 되고요. 구성선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시작과 끝이 없는 무한대로 펼쳐진 선을 우리가 구성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성선을 활용하게 되시면 나중에 뭐 가이드라인, 안내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심선을 작업한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선의 다양한 어떤 옵션들을 여러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여기 수평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를 이미 위치에다가 클릭해 보시면 좌우가 무한대로 펼쳐진 수평 구성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ESC. 자, 방금 실행했던 명령어를 재실행하시려면 그냥 키보드에서 엔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X라인이 실행이 되고요. 수직 옵션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클릭해 보시면 어때요? 수직으로 무한대로 펼쳐진 ESC 구성선이 만들어집니다. 방금 실행했던 명령어 재실행하려면 엔터. 이번에는 각도라고 되어 있죠? 각도 옵션을 클릭하고요. 자, 각도 입력이라 나오면 45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45도의 구성선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엔터. 다시 한번 엔터 입력해서 X라인을 재실행하고요. 이번에는 2등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2등분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이쪽 교차점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교차점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어때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각도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요 부분을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라인을 이용해서요, 요렇게 한번 그어 볼게요. 지금 삼각형 형태의 범위가 보이시죠? 그런데 이 두 선의 정확하게 절반을 가로지르는 선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구성선을 XL 엔터. 자, 그 다음에 2등분 클릭하고요. 자, 각도의 정점을 지정하라 그러잖아요. 정점은 여기서 말하는 정점이라는 것은 이 각의 정확하게 절반으로 그어지는 구성선을 만들 텐데, 그 구성선이 지나가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교차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도의 시작점이죠. 여기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각도의 끝점을 여기 클릭하게 되면, 그리고 엔터 입력하게 되면
구성선이 처음에 지정했던 정점으로 관통하게 되고, 아까의 각도의 시작점과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때요? 정확하게 절반의 각도를 가르는 구성선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이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제가 XL 엔터 입력하도록 하고요. 이번엔 간격 띄우기 옵션을 클릭할게요. 간격 띄우기라는 것은 지금 선택한 선분을 일정한 거리만큼 띄워서 복사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간격 띄우기 거리 지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500이라고 줄게요. 엔터. 그리고 나서 얘를 클릭하고, 자,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쪽 방향으로 해볼까요? 클릭해 보시면 500만큼 떨어진 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조금 헷갈리시나요? 제가 이만큼이 500인데요. 여러분들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아니면은 작성하시는 그 선분의 그 크기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게 보여요. 저하고는 이해하시고요. 다시 XL 엔터. 간격 띄우기 클릭하고요. 이번엔 100 해볼게요. 100 엔터. 그리고 나서 객체를 선택하고 어디로? 방향 지정. 저는 위쪽으로 가겠다. 클릭하면 100만큼 떨어지고, 또 선택하고 방향 지정 하시면 이쪽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격 띄우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컨트롤 A 누르시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버튼 눌러서 다 삭제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다중선인데요. 다중선은 크게 뭐 아이콘이 없어요. M9이라는 게. 그래서 명령으로는 우리가 M9이라고 얘기하고요. 단축키로는 ML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ML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엔터 입력하시면 다음과 같이 다중선 명령어가 실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현재 설정이라는 것을 한번 읽어보고 가셔야 돼요. 자리 맞추기는 맨 위, 축척은 20, 스타일은 스탠다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이제 제가 ESC 누르고 M9을 하기 전에 수평선을 몇 개 그려놓고 할게요. 선을 클릭해서요. 시작점을 찍어서 F8번 눌러주시고 옆으로 방향을 지정한 다음에 1000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엔터. 그럼 요 선이 1000이 되는 그 선이잖아요. 또 선을 클릭해서 밑에다가 클릭하고 방향을 지정해서 이번에는 600 엔터. 자, 이번에는 다시 선 시작점 찍고요. 방향 지정해서 이번엔 2000 해서 엔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기 다른 선의 길이가 다른 선을 3개 그렸는데요. 얘는 이제 좀 이따가 자리 맞추기, M9에서 다중선에서 자리 맞추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색깔도 바꿔볼게요. 얘네들을 선택하고요. 이쪽에 특성 패널에 가보시면 여기 색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ESC. 자, 그리고 나서요, ML이라고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ML을 입력해 보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여기 축척이라는 걸 바꾸는데, 축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M9은 한 번에 2개의 선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스타일을 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3개, 4개의 선도 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축척 값을 클릭하고요. 제가 한 1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축척이 100으로 바뀌었죠, 현재 설정이. 그러면 현재 맨 위로 돼 있잖아요, 자리 맞추기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시작점을 찍고 움직여 보시면 어때요? 엔터. 그러면 2개의 선이 한꺼번에 그려지는데 이 빨간색 선을 맨 위에 두고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시 이번엔 ML 입력하고요. 축척은 100으로 되어 있는데 자리 맞추기를 클릭해서 이번엔 0로 가볼게요. 0으로. 그리고 나서 클릭해 보시면 어때요? 자, 이 두 선에 이게 100이잖아. 이 간격이 50, 50 나눠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ML 엔터 자리 맞추기. 이번엔 맨 아래 하시면 클릭하시면 어떻게 돼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드로잉을 할 땐 좌측에서 우측으로 클릭해 주는데, 그랬을 때 이 빨간색 선,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M9을 그렸을 때 아래, 맨 위 아래죠, 그죠? 맨 아래, 이건 제로고, 그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9에서 자리 맞추기 기능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저는 ML 해서 자리 맞추기를 다시 제로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이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요. 요 명령어는
ml 스타일이라는 명령어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PT에는 안 넣어놨지만 ml 스타일이라는 명령어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ml style 엔터 하시면 다음과 같이 여러 줄 스타일이라는 게 뜨게 돼요. 자, 새로 만들기 눌러서 제가 예를 들어서 가능한 한 이게 선의 그 새 스타일 이름을 선의 폭값으로 이렇게 주시는 게 좀 이해하기가 편하시거든요. 그리고 스탠다드라는 영어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한 300 정도 줘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300 이렇게 뜨게 되고요. 자, 현재 간격 띄기가 0, 마이너스 0.5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150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제가 마이너스 15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를 누를게요. 또 하나는 제가 100을 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또 추가를 눌러서 또 하나는 마이너스 50을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의 값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총 4개의 선이 그려지는데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색상에 보시면 클릭하셔서 여기 클릭하셔서 여기 보면 색상이 있죠. 여기서 빨간색,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노란색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수치 개념은 뭐냐면 일단은 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0에서 100만큼 올라간 선, 0에서 150만큼 올라간 선, 그 다음에 0에서 마이너스 50만큼 내려간 선, 0에서 마이너스 150만큼 내려간 선을 얘기해요. 그러면 토탈 얼마예요? 이게 0에서 150 올라갔고 0에서 150 마이너스 150 내려왔잖아요. 토탈 300이죠. 폭은. 그죠?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누르고요. 얘를 한번 지워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ml 입력하고요. 스타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300 줬잖아요. 300으로 입력을 주시고, 축척은 이렇게 스타일을 사용했을 때는 축척은 0으로 주셔야 돼요. 0으로, 반드시 0으로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그려볼게요. 클릭 한번 그려볼게요. 아이고,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ml 스타일 제가 300으로 주지 않았나요? 300 줬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요, ml 입력하고 스타일은 300이 됐고요. 축척을 제가 1로 줄게요. 제가 0으로 줘버렸네요. 자, 0으로 주면 아예 없어지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정하도록 할게요. 축척을 1로 주도록 할게요. 1로 주고, 그 다음에 클릭해서 클릭을 해보면 엔터. 어때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100만큼 올라가고, 또 얘를 기준으로 하나는 150만큼, 얘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50만큼, 얘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50만큼, 색이 틀리죠, 그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었네요. 축척은 0으로 주지 마시고 반드시 1로 주셔라 라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시려면 ml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스타일 옵션 클릭해 주신 다음에 뭐라 그랬죠? 스탠다드. 꼭 스탠다드란 단어 알아두시고요. 엔터 입력해 주시면 스타일이 스탠다드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겠고, 현재 축척이 1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냥 300이라고 줘볼게요. 그리고 나서요, 어디다 그려볼까요? ESC 다시 얘를 지우고 다시 ml 엔터. 300 축척 300 돼 있네요, 그죠? 그 상태에서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다중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선을 만들 수도 있고요. 뭐 5개, 6개의 선이 합쳐진 것들을 여러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ml 스타일이라는 명령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고요. ml 스타일을 이용해서 스타일을 적용시켰을 때는 축척 값을 1로 조정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건축 인테리어에서는 이런 M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거 할 수 있어요? 벽체 같은 것들을 빨리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이번에는 폴리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폴리선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폴리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으로 우리가 그렸을 때는, 이렇게 선이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는 엔터, 각각의 선이 붙어 있지만 클릭을 해보면 다 이게 세그먼트, 마디별로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ESC. 그런데 폴리선으로 그리게 되면 동일하게 라인 그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폴리선으로 그렸죠. 엔터. 그리고 한번 요 마디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전체가 다 선택되어지는 것이 바로
일반 라인과 그렸을 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우리가 폴리선 명령어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폴리선, 단축키는 PL이고요. 폴리선 시작점 찍으라 그러죠. 클릭. 여기서 몇 가지 주요한 기능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호라고 되어 있잖아요. 호를 클릭해 보시면 이 상태에서 호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또 다음 가보면 호. 또 다음 이렇게 가보면 호. 그죠? 또 클릭해주고 또 호. 이런 식으로 호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다시 직선으로 가시려면요. 여기 보면 선이라는 게 있죠. 선을 클릭하셔서 또 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또 다른 기능을 좀 보셔야 되는데, 폴리선 먼저 시작점 찍고요. 여기 보면 반폭하고 폭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보통 이 폭을 많이 사용하는데, 폭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시작의 폭을 지정하라 그러죠. 200 넣어 볼게요. 엔터. 그 다음에 끝의 폭을 지정하라 그러잖아요. 좀 예를 들어서 50 넣어 볼게요. 엔터. 그리고 나서 마우스 움직여 보시는데, 요 길이는 길이 값을 주면 돼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 제가 한 500 넣고 엔터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엔터 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서서 우리가 이제 시작 폭이 200이었잖아요. 200, 그 다음에 50폭으로 끝나는 이렇게 내부가 색깔로 채워진 이런 선분을 여러분이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가시려면 다시 PL 또는 폴리선을 클릭해 주시고 시작점 찍고요. 방금 명령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폭을 클릭하셔서 시작 폭을 0, 그 다음에 끝 폭을 다시 0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일반적인 선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에 이제 선 종류 및 축척을 조정해 보는 명령을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이제 선의 종류는 어디서 여러분 설정을 하시냐면, 여기 특성 패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선의 종류가 현재 바이레이어, 바이블록, 컨티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 종류 관리자가 뜹니다. 자, 로드 버튼을 눌러서요. 로드 버튼 눌러서, 자, 여기에서 제가 임의의 선 종류를 하나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H를 한번 눌러보면 H와 관련된 선 종류를 찾아가요. C를 눌러보면요, C와 관련된 선 종류를 찾아가죠. 다시 한번 제가 키보드에서 H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든이라는 선이 찾아졌으면 여기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히든이 등록이 돼요. 그죠?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얘를 선택해서 얘를 클릭해서 히든이라는 걸 이렇게 클릭하시면 ESC, 그러면 히든 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선의 종류의 크기가 조금 이제 좀 촘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때는 여러분들이 선 종류의 어떤 크기를 여러분이 변경을 해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여기에 선 종류의 특성 패널에 바이레이어에 있는 이 선 종류죠. 여기서 기타를 누르도록 하고요. 자, 얘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세히라고 되어 있죠. 버튼이 눌러주시면 밑에가 펼쳐져요. 그러면 해당 선이 히든이고 설명이 되어 있죠. 전역 축척이 있고 현재 객체가 있는, 현재 객체는 얘만 바뀐다는 얘기고, 전역 축척이라고 하면은 다른 부분에 또 이런 선들이 적용이 되어 있으면 걔네들까지 같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예, 저는 뭐 전역 축척으로 한번 해볼게요. 1로 되어 있는 걸 10으로 바꾸고요. 확인 눌러보면은 얘네들이 커져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얘를 눌러서 기타, 히든을 선택하고요. 자, 여기서 뭐 5로 바꿔보시고 확인을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선의 종류, 선의 축척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선의 종류와 선의 축척, 그 다음에 선의 색상 같은 경우는 방금은 제가 여기 있는 특성 패널을 이용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얘를 굳이 이용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있는 도면층이라는 패널을 이용해서 이제 한꺼번에 우리가 부여를 할 수 있고 조정을 해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성 패널보다는 여기 있는 도면층 패널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도면층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야기 나눌 때 여러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3차 시 공부를 했는데요. 이 3차 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선, 다중선, 폴리선, 선 종류 및 축척 조정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여러분들. 제가 또 그냥 지나갈 뻔 했네요. 그리기 패널을 펼쳐보시면 여기 스플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스플라인에 여기 보시면 파란색 점들이 이 하얀색 선이 파란색 점들을 따라가잖아요. 이걸 스플라인 맞춤이라고 그러고 얘를 스플라인 커브라고 그러는데 얘는 시작점하고 끝점만 이제 일치시켜주고 나머지는 약간씩 비켜가는 거를 스플라인 커브라고 그러고요. 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절반의 X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X라인은 구성선이라는 것은 좌우 상하에 두 개의 점이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건데 레이라는 것은 하나의 점만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스플라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스플라인 맞춤 클릭하고요. 시작점 찍고 F8번 눌러서 좀 이제 직교를 풀어주고요. 다음 점을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점을 이어가는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 주는데 이걸 우리가 스플라인 맞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엔터 쳐서요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굉장히 부드럽죠, 그죠?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그립접을 이용해 주시면 이 곡률 값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ESC.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스플라인 커브 같은 경우는 클릭하면 이 점을 피해가지고 살짝씩 시작점과 끝점만 일치시키고 나머지 점은 살짝 피해가는 곡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엔터. 자, 그 다음에 레이라는 게 있는데 레이는 시작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통과점들을 클릭해서 절반의 X라인을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때 쓰는 게 레이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 시간 다양한 기본 선 라인이란 명령어 이외에 다양한 선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이 다양한 선들 글쎄요, X라인 같은 경우는 X라인과 P라인, 이제 폴리라인 같은 경우는 많이 써요. X라인이 구성선이고 폴리라인이 폴리선이죠. 하지만은 이제 그 라인 명령어만 익숙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X라인과 M라인, 그 다음에 폴리선, 폴리라인 같은 경우는 자주 쓰여지고 종종 또 아까 보셨던 스플라인이라든지 레이도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양한 선들을 좀 연습을 하셔서 적재적소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3차시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4차시 때 또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